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불허가를 신청한 똑똑한 채무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허가가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양시 동안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보다시피 채무자는 조씨인데요. 소유자는 심씨입니다. 자, 조씨와 심씨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무자와 소유자는 뭐가 다른가요? 소유자는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때 채무자 조씨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물건을 보시면 일단 먼저 낙찰이 되었다가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불허가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작이 되었는데, 자, 살펴봐야 됩니다. 불허가가 도대체 왜 나는 것일까요? 자, 이 물건을 보실 때 2015년 6월 23일에 불허가가 되었는데, 이 불허가가 왜 되었는지, 불허가라는 거는 낙찰이 되고 일주일이 있다가 매각 허가 결정 기일에 허가가 날지 불허가가 날지 이 낙찰자에게 최고가 매수인이죠. 최고가 매수인에게 이 물건을 팔아도 되는지 허가가 날지 불허가가 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불허가가 난 이유에 대해서 가장 찾아보기 쉬운 게 문건 처리 내역하고 그 다음에 문건 송달 내역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건 처리 내역은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얘기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나가는 서류를 얘기합니다. 나가는 서류. 그래서 이 서류들을 뒤져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문건 처리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군데 표시를 해놨는데요. 채권자 김씨가 채권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경 신청서.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변경은 누구에게 되었다. 채권자가 변경이 되었으므로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2015년 6월 19일 날 채무자 조씨가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보시면 낙찰된 날짜가 2015년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날 낙찰이 되었는데 약 3일 후에 채무자가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자, 왜 그런지 문건 송달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긴 했는데 채무자 조씨와 소유자 심씨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살펴봅니다. 자, 천천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채무자. 일단은 먼저 채무자와 소유자는 둘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장 흔히 많이 있는 관계가 뭐죠? 부부간의 관계이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면 굉장히 친한 사이겠죠. 왜냐,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돈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결국은 돈을 준 거나 다름없는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거의 대부분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채무자 조씨와 심씨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경매가 시작이 되었을 때 채무자 조씨에게 경매 개시 결정 정보를 발송했고요. 도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유자 심씨에게 발송했는데 수취인 불명이 됐습니다. 수취인 불명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발송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10월 23일이고 10월 23일 바로 이거 뭐죠? 출발한 날 바로 도달을 했죠. 이것부터 발송 송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발송 송달을 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도달을 한 겁니다. 소유자 심씨에게. 그리고 나서 채권자 김씨가 채권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다시 또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자,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점이 뭐가 다른가요? 잘 보시면 이게 다르죠? 1이 붙어 있습니다. 1이. 채무자 1 조씨, 소유자 1 심씨, 소유자 1 심씨. 이게 바로 다릅니다. 위하고 아래하고. 즉, 처음에는 채무자가 써 있었고, 소유자가 써 있었고, 채권자가 써 있었던 서류와 채권자가 바뀐 서류와는 두 개는 완전 서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서류와 뒤에 있는 서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서류는 채무자, 뒤에 있는 서류는 채무자 1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두 개를 구별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채무자 1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했고요.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자에게는 도달하지 않고
수치인 불명이 돼서 다시 또 뭐 했어요? 발송 송달을 했죠. 같은 1월 16일 발송 송달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유자 심씨에게 이 소유자 및 이게 전부 다 뭘 발송했어요?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자, 여기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전부 다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고 전부 다 도달한 걸로 나오는데 이 소유자 심씨의 매각 결정 통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위에서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있죠? 과거의 서류로 발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 1, 채무자 1로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도 실수로 인해서 소유자 심씨에게 다시 또 이렇게 발송을 했지만 소유자와 채무자가 발송을 했지만 일이 붙지 않은 기존 서류를 발송을 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불허가 된 날짜가 2015년 6월 23일인데요. 6월 23일인데 19일날 불허가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잘 보시면 19일날 불허가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22일날 어떤 서류를 발송을 했고 다시 23일날 불허가 되었죠. 즉 불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걸 보고 22일날 서류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 보시면 소유자 1심 개시결정정본 경전정본 발송이 되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뭐가 있죠? 이 소유자 심씨가 일이 아닌 서류로 발송이 됐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나서 받아들이고 나서 소유자 1심씨에게 다시 또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좀 다르죠. 여기를 시점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죠? 소유자 1, 채무자 1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뀐 걸로 이 서류들을 발송이 돼야 되는데 바뀐 걸로 발송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또 불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소유자 1에게 이렇게 발송이 되었구나. 그리고 물론 이제 폐문부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소유자 1에게 도달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거는 발송 송달도 처리하지 않고 전산적인 서류로 처리가 되었죠. 자, 이처럼 소유자와 채무자는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둘이. 당연히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유자 1 심씨에게 수치인 불명이 되었다라는 거. 소유자 1 심씨, 소유자 1 내용이 없죠. 여기 소유자 1에 대한 내용이 없죠. 이 내용을 가지고 채무자 조씨가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굉장히 뭐예요? 똑똑한 겁니다. 물론 이 불허가 신청서 내에 제가 짐작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제가 짐작하기에는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니까 소유자 심씨가 뭐예요? 서류를 받지 않았다. 여기는 수치인 불명이 됐고 수치인 불명이 됐으면 그 다음에 발송이 돼야 되는데 과거 서류로 발송을 해서 소유자 심씨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실수다? 법원의 송달 실수다. 법원 송달 실수므로 이거는 불허가 된다라고 신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이 안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이렇게 뭐 법원에서 꼭 어떻게 이제 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으면 이렇게 소유자 1, 채무자 1로 바뀌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소유자 1, 채무자 1로 했을 건데 이게 이렇게 물론 표시를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소유자 1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무조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불허가를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때는 바뀌었는데 법원에서 실수로 이때 과거 서류로 보냈구나. 바뀌기 전 서류를 다시 또 보냈구나. 라는 걸 누군가가 알게 되고, 채무자, 불허가 신청한 채무자 조씨에게 이걸 알려줬던지, 아니면 채무자 스스로 이 내용을 알아냈던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내용으로 인해서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이 물건지를 낙찰을 되게 좀 더 미루고 좀 더 시간을 번 게 아닐까 그런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밑에 제가 쭉 써놨는데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 주소를 여기는 항상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는
항상 이 물건 이 유튜브에 있는 이 링크 주소를 이 글에 링크 주소를 올리거든요. 링크 주소 올릴 테니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 처리 내역과 물건 송달 내역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숨어 있으므로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읽어보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라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좀 유튜브 동영상 찍을 내용들에 이런 채권자 채무자 이 물건 송달 내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 물건은 불허가 날 수밖에 없구나. 뭐가 빠졌네 서류가. 불허가 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 내용들만 보고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올릴 테니까 많은 유튜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